네, 대전보건의 여러분, 이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트 2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조금 더 집중으로 보면서 자기소개서의 글쓰기를 어떻게 해나갈지 좀 글쓰기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실제로 다음 주에 저를 다시 만나실 텐데요. 그때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각각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 강의에 제가 그 각각의 항목 쓰는 방법도 설명드리면서 막 글쓰기 방법도 설명드리고 뭐 경험 작성하는 설명까지 드리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때는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자소서는 어떤 구조로 쓰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조금 집중하고요. 이번 주 2주차 때는 실제로 글쓰기 방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뭐 전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쭉쭉쭉쭉 채용 공고와 매칭하는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것들의 이력서 작성법을 파트 1 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소개서의 글쓰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기업에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자소서의 샘플을 보시고 나서 이 자소서는 이런 부분이 참 잘 작성되어 있는데 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의 한 분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대학교 2학년 처음 유치원으로 참관 실습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기간이어서 많은 걱정을 안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막상 기간에 가보니까 걱정이 너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학부모 상담, 문제 아동 대처 방법 등 궁금 내용을 별도로 메모어 두었다가 질문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냥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선생님과 원아들과 금방 친해질 수도 있었고 저의 친밀감은 앞으로 보육교사가 됐을 때 학부모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 특유의 친밀감으로 기관에 있는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원아들하고도 친해졌기 때문에 교구 제작, 일지 작성 등과 같은 문서 처리의 일도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아동을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늘 배우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처음은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 상담, 문제아동 대처법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한번 일했다. 참 선생님으로서 활동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친밀감을 길러왔던 게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마무리해서 썼네요. 그래서 내가 원장이라면 이런 보육교사라면 한번 불러서 면접을 봐도 되겠는데 라고 제 마음을 설득하는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는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듯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그에 맞게 준비하여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주차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 업무의 자격 요건에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면 문서 작성 능력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직무 정보를 탐색하면서 매칭하는 거 필요하다고 했죠? 그것들이 그대로 자소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볼게요. 경험 구간이 나오네요. 대학교 2학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 또한 대학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의 일입니다로 아주 명쾌하게 경험을 설명했죠. 장애, 비장애, 청소년 합창단 멘토 봉사를 할지 1년이 지나고 그 후 3개월간 매니저직으로 단기 근무를 했는데 이때 장애 아동과 소통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매 회기 프로그램을 계획안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양식에 맞춰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여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점차 계획안의 양식과 내용을 맞춰가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서 작성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 작성 능력이
이런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뛰어남을 강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또한 내가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왜 문서 작성 능력이 업무에서 필요한지, 내가 실제 사례에서 이런 문서 작성을 했던 경험,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도움을 내가 드리겠다라는 것까지 정렬해서 잘 설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더불어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깨나 목 등이 결리고 불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아서 어머니의 소개로 마사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는 동안 몸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피부 미용사가 단순히 몸을 케어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달래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힐링을 하는 방법이지만,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것도 더욱 좋은 여가 생활이 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사지를 통해서 몸의 힐링을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의 경험을 아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나도 그런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연결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자기소개서에 여러분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자기소개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어요 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문서 작성의 강점이, 내가 스스로의 몸을 케어해보면서 느꼈던 이런 몸을 케어해주는 소중함이, 그럼 뭐 또 내가 유아교육을 하면서 얻었던 친밀함이 앞으로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세 가지의 자소서는 설득력 있는 자소서였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합격으로 가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소개서는 뭘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분야에서 왜 나를 채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본인이 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에게 얘기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제시하는 게 자기소개서다. 자기소개는 흔한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했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했겠죠. 학창시절이나 지원동기 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더 설득력 있게 쓰시는 게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의 글쓰기 공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세 가지 공식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공식 세 가지만 잘 알고 다음 주차에 우리가 수업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들으신 후에 지금 설명한 공식들을 잘 접목시켜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해내신다면, 저는 어떤 분이 보더라도 깔끔하게 글을 썼구나, 참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글을 썼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 글쓰기 공식 세 가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은 거버닝입니다, 여러분. 자, 거버닝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귀사의 강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것처럼 뭔가 본인이 길게 열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의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로 설명하게 되면 훨씬 간결하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와 함께 거버닝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교사로서 일을 해봤을 때의 경험입니다.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을 때 설레임으로 인해서 아동 성장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소리를 높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학과에서 배웠던 전공 서적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첫째!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상황을 이해하고 난 뒤로는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가장 좋은 방법은 왜 그런지 물어봐주고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 행동에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 때까지 그 기다린 결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도 없어지게 되었고 저의 말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실천하며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거버닝에서 본인이 집에서 쉬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했는지를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쓸 때 첫째, 둘째, 셋째의 방법을 썼던 거죠.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저는 품질 관리를 희망합니다. 수업 중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을 통해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해서 화장품의 품질을 측정하고 제품이 안정 또는 안전한지 관리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 업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품질 관리 업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학과 내 기기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도 해보고 품질 관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과 가치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업무의 세분화입니다. 품질관리부서가 부서별로 잘 나누어져 있어 맡고 있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적응이 빨라 일의 효율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회사의 소명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류봉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인간 존중의 내면,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미의 영역을 혁신시켜 나가는 미래 창조의 가치가 저와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하게 된다면 출시되는 화장품들이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가 이념에 맞게 더욱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이유를 첫째, 둘째 나눠서 설명하는 거버닝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잘 맞는다고 느껴진 분야는 바로 수질 환경 분야였습니다. 수질 실험을 하면서 실험 결과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값이 제대로 산출되었을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수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알게 되어서 수질 관리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향후 이런 연구 용역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첫째, 수질 오염 분석 및 계획 평가를 잘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 일정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일정의 딜레이 없이 연구 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시료 채취나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셋째, 늘 공부하고 새로운 연구 과제를 창출하고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입사후보부의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로 거버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거버닝은요, 여러분이 장황하게 쓸 수 있는 글을 첫째, 둘째, 셋째라는 넘버링을 통해서 훨씬 간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아주 간결하게 쓸 때 반드시 글쓰기 방법의 첫 번째로 거버닝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쓰기 방법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신의 전문성을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자소서의 단어 중에 여러 가지, 각종, 모든,
다양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다양한 모든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에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몇 개의 단어가 없이 이런 모든 것들 한 번에 퉁치는 것 같은 형용사만 쓰이게 되면 너무 추상적으로 학교 다닐 때 다양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전공에서 배운 단어, 실습한 단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인 단어의 표현을 썼던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전체 글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 붉은색 부분 중심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초반에 어른들을 상대로 여러 음식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을 하면서 기분 좋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유대 관계로 생긴 단골 손님은 오히려 단골 손님이 불만을 하셔서 메뉴판을 고쳐 만들어가면서 손님들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하는 일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일, 또래와 함께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300석의 PC방에 내가 찾아갔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쌓였던 노련함과 효율적인 일자리로 메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12시간씩 일을 하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자꾸 바뀌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 인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하면 좋을까 생각해내다가 예를 들어서 음식 치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좌석마다 쟁반을 배치해서 반납하게 한다든지 헤드셋이 의자에 꼬여 오래 쓰지 못하는 단점을 감안해서 헤드셋 거리를 도입했다든지 코인 노래방에서 살균기를 설치해 마이크가 쉽게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인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걸 원활히 소통해서 문제 해결을 잘했습니다라고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를 쓰게 되니까 훨씬 더 이 사람 진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학과에서 나가는 현장 실습으로 4주간 당진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현장이 막 교수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막 되게 많이 틀렸나 봐요.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실습생으로 맡은 업무 중 하나는 대장균의 개수를 세어서 매일 보고하는 일이었는데 대장균의 경우 관리가 잘못되면 집단 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두세 번 정도로 확인했어요. 그럴 때 일주일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시간 안에 꼼꼼하게 결과를 제출한 결과 그 모습을 보신 실장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무슨 일이든지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연구 용역으로서 시료 채취, 항목 분석, 미생물 관리, 분석 과정 이런 거 할 때 나 오차 없이 기준을 잘 준수해서 분석을 수행할게요. 자, 칭찬받은 거 너무 좋은데 칭찬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시료 채취, 항목 분석, 미생물 관리, 분석 과정 이런 데서 오차를 줄이겠다라고 정확한 단어를 기재하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순간 여러분의 사례가 훨씬 더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면접관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 단어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들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저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기본적이지만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는 것,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올바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제로 실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죠.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쓰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쓰기 방법의 두 번째로서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예시도 좋으니까 반드시 그것들을 여러, 각종, 모든, 많은, 다양한 이런 단어 앞에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쓰기 방법 세 번째로 경험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주차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경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자소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 예를 들어 10줄을 쓰면 아무리 못해도 보통 경험이 5줄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쓰는 방법들을 빨리 정확하게 익혀놔야 나중에 어떤 자소서의 항목을 쓰든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쓰기 방법에 굳이 경험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경험을 어떻게 작성한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음 주차 수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을 시작하는 첫 줄. 자, 보겠습니다.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유아교육과 학생회장으로 축제를 기획했을 때 경험입니다. 자, 경험의 첫 줄은 언제? 대학교 2학년. 어디서? 유아교육과에서. 무엇을 학생회장으로서 했을 때, 학교 축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상황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경험입니다로 첫 줄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과학생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참 과에서 축제를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막 소설 쓰지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상황일 때의 경험입니다를 소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줄을 쓰고 났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은 뭘 써야 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네, 학생회장으로서 축제를 기획했을 때 경험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한 개의 경험. 무슨 경험이요? 축제를 기획했을 때의 경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항목의 경험을 쓰실 땐 경험을 여러 가지 쓰시는 게 아니라 경험은 하나만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험 하나를 쓰시고요. 그때 경험의 중심 내용과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런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배운 점과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지까지 연결해서 쓰시는 것들이 경험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틀로 작성한 경험의 사례를 보면서 진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상황일 때 경험인지 소개하고 그 경험 하나를 갖고 경험의 중심 내용을 쓰고 배우고 느낀 점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연결해서 잘 작성했는지 함께 사례와 함께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 근데 3년간이네요. 대학교 3년간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배려와 공유에 대해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배려와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 경험을 소개하겠죠.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제 역할은 겨울이면 연탄 배달을 했고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등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경험인데 내 역할은 이거였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또한 해외 봉사로서 인도네시아 반둥시 사리왕이 공동마을체 조성과 재능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마을 공동시설 조성인 풋살 배구를 하였고 그레이스홈 보육원 지원인 책장 제작 보조, 보도블럭 조성,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오네요. 식료품 지원과 문화교류, 재능봉사, 보건위생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소외로 가난과 질병으로 극심히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 역할은 뭐였고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국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개인의 희생은 필요하지만 저의 작은 봉사 마음이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점, 경험이 나왔으니까 배웠네요. 배운 점 나왔죠,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마음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 만남들의 좋은 마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공유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 연결하게 되는 거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작성하실 때 그 경험의 시작, 그리고 경험을 통하면 반드시 상황 설명 후에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셔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험을 작성하는 법까지 해서 함께 자소서 작성하는 글쓰기 3가지 방법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버닝 사용하시는 것. 두 번째, 구체적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한번 써보는 훈련들을 해보자. 세 번째, 경험을 작성할 땐 그 경험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했던 경험 한 가지로만 한 항목당 한 가지 경험을 쓰는 것. 그때 경험은 반드시 배운 점과 느낀 점,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연결해서 쓰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차 강의 때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